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는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경제 안보 협력이 상정됐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내부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애틀랜타를 방문해 조지아 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는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네 카운티 청사 앞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유산의 달을 맞이해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니콜 러브헤드리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과 벤쿠 커미셔너, 말린 퍼스큐 커미셔너와 클린 스티븐 카운티 행정관 등 카운티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탄지마 헤그마티아 귀네 카운티 청년 커미셔너가 연설했습니다.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Heritage Month is a time to honor and celebrate the cultures, experiences, and contributions that AAPI individuals have made throughout history. As an Indian Muslim American, I faced a lot of hatred for my appearance and my culture and my religious beliefs. Although I faced with discrimination for several years, I finally understood the true beauty behind my religion and culture. The same beauty that pushes me to be a better individual for my community and the people around me. Now more than ever, I am proud to be Asian American. 니콜 러브헤드리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도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들을 대표해 5월을 AAPI 달로 선포했습니다. Now it's my honor to present a proclamation on behalf of the Gwinnett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 celebrating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Month. Whereas Gwinnett County is home to Georgia's largest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and whereas over the last decade, Gwinnett's AAPI community has grown to represent more than 12% of the county's total population. And whereas Gwinnett's AAPI community include residents who trace their national origins to more than 50 countries across the continent of Asia, or the Pacific Islands. Now, therefore, I, Nicole Love Hendrickson, on behalf of the Gwinnett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 do hereby declare May 2022 as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Month in Gwinnett County, and I encourage all residents to learn about and celebrat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ulture and history. 이날 행사에는 K-팝 공연뿐만 아니라 하와이 춤 등 아텍의 특별 문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AAPI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늘어나면서 증오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스탑 AAPI 헤이트 캠페인이 일어나는 등 AAPI 커뮤니티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귀네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시안 주민들과 태평양계 주민들이 자리해 행사를 즐겼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상정됐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경제 안보 협력을 상정했는데 특별히 양국 정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일종의 경제 협력체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 협력체로 평가받고 있는 IPEF 출범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 외교력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총기 생산이 2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가 발간한 전국 총기 거래 및 밀매 평가에 따르면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생산한 총기는 2020년 총 113만 2,827정으로 20년 전인 2000년 대비 187%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중 생산된 총기가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온라인에서 총기 부품이나 제작 정보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집에서 조립용 세트나 3D 프린터를 이용한 사제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중단됐다가 작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범죄 대응 차원에서 발간을 지시하면서 22년 만에 다시 발간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쿠데타가 준비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혈액암에 걸렸다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쿠데타가 준비 중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리더십 교체는 이미 시작됐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부다노프 국장은 그렇다며 쿠데타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다노프 국장은 전쟁이 8월 중순에는 전환점을 맞아 연말이면 끝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익명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신흥 재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혈액암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수술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혈액암의 유형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상 행동을 보아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같은 주장이 실제 사실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달째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푸틴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조지아 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영주시 관계자들은 스와니 씨를 찾았습니다. 세계 한상대회 관련해 애틀랜타를 방문한 이들은 한인 단체장들과도 만나 관련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와 이응원 외교통상과장 등 경상북도 대표단은 조지아주 경제개발부를 방문해 경상북도와 조지아주의 경제투자 및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논의 자리에는 조지아주 정부 측 인사로 출장 중인 팻 윌슨 경제개발부 장관을 대신해 에비 튜라노 마케팅 및 국제홍보 담당 부장관과 콜로닌 마식 국제 담당 매니저가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교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영주시 관계자들은 스와니 시를 방문해 두 도시 간의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동은 경상북도 해외 자문위원인 이경철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정무수석 부회장과 박청희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의 주선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회장으로 조찬환 후보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찬환 회장 당선자는 현 멤피스 한인회 부회장으로 이번에 단독 출마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조찬환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멤피스 한인 상공회의소는 정기총회를 통해 제6대 회장으로 정원탁 씨를 선출했습니다. 정원탁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탁 신임 회장의 임기는 5월 15일부터 2년간입니다. 구글 러시아가 현지 시간 18일 러시아 당국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구글 러시아는 2022년 3월 22일 이후로 퇴직금과 임금 지급 등 필수 비용 지불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러시아 은행 계좌를 압류당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구글의 모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차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떠한 조치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구글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단체인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공동 설립자 패트리스 컬러스의 가족에게 불투명하게 돈을 지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LM이 공개한 2020 회계년도 국세청 세금 신고서에서 컬러스의 남동생에게 84만 달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급 사유는 전문 경호 업무였습니다. 여기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래퍼인 데이먼 터너가 운영하는 회사에 97만 달러를 지급한 내역도 공개됐는데 터너는 컬러스 아들의 친아버지입니다. BLM은 2013년 설립돼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꾸준히 항의 운동을 주도해 9천만 달러 이상의 성금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금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고 컬러스의 호화로운 생활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며 임신 중단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17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직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 부사장 권한대행인 사라 켈리는 이 메모에서 24만 명의 직원과 그 부양가족이 거주지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낙태 또는 성별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면 이동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건 어디에 거주하며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낙태권 보장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기업들은 이때 발생하는 이동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